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실천하시면은 아이가 영어 책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볼 확률이 많이 올라간다는 점. 안녕하세요. 효림파파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영어책을 쫙 펼쳐놓고 자유롭게 읽으면서 히덕거리고 웃고 그런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꿈꾸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모습들이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우리말 책은 그래도 좀 일어나는 편인데, 영어책은 어릴 때는 부모님께서 많이 읽어주시고 아이가 자연스럽게 영어를 많이 접하지만, 그런데 서서히 시간이 갈수록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런 모습들이 점점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언제까지 아이한테 책 읽어라, 오늘 이거 읽어야 되지 않느냐, 오늘은 몇 권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기에는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부모님도 그렇게 해서 영어 독서나 학습을 지속한다는 것은 참 피곤한 일일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실천하시면은 아이가 영어책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볼 확률이 많이 올라간다는 점 기억하시고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고고싱! 아이가 스스로 영어책을 즐기고 잘 보려면은 첫 번째, 자발적인 독서를 실천해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책의 내용을 조금 인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언어학자 스테픈 크라셴 박사님이고요. 읽기 혁명에서 말하고 있는 자발적인 독서라는 것은 정말 독서다운 독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독서다운 독서가 무엇이냐 하면은 오로지 즐거움을 위한 독서, 이게 바로 진정한 독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자발적인 독서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바로 독후 활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후 활동이 아이에게는 책에 진입하는 높은 장벽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아이가 독후 활동을 접할 때 재밌으니까, 때때로는 재밌으니까 큰 부담 없이 했을지 몰라도 꾸준하게 책을 접하다 보면은 책을 읽을 때는 항상 뒤에 뭐가 따라오더라. 어떤 그림 그리기라든가 어떤 글쓰기라든가 어떤 학습이라든가 어떤 책에 관련된 어떤 활동이 따라오더라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은 책 자체에 접근하는 하나의 벽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독후 활동을 하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발적인 독서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아이가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원하는 만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어릴 때 아이에게 영어책을 한가득 사서 가지고 오면 저는 이 책을 고르는데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았기 때문에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아이가 이 책을 잘 봤으면 좋겠다. 아빠가 고른 이 책을 보면서 웃었으면 좋겠다. 이 책을 통해서 웃으면서 많이 즐기면서 영어를 잘 습득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데, 사실 그게 한편으로는 생각해보면 저의 욕심일 수 있거든요. 부모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바람에 충실히 응해주면 좋겠지만 아닐 때도 있는데, 그 아닌 경우를 충분히 잘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책을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권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책을 좀 보다가 재미가 없으면 그만둘 수 있는, 그만 읽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사실 학창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국어 영역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책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주변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태백산맥이라는 장편 소설을 읽으면 참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책을 1권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기 시작했는데 단 10쪽을 읽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저에게는 맞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제가 그 재미를 느끼기에는 아직 책을 충분히 못 읽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추천은 받았지만 제가 고른 책을 제가 읽을 수 있는 만큼 읽으니까 그래도 독서라는 것이 저에게 그렇게 큰 거부감이 있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원하는 책을 원하는 만큼 읽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발적 독서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1번 특징과 약간 유사한 성격이 있는데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학습적인 어떤 활동이나 질문들, 문제풀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는 그래요. 영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아이가 이걸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아이가 어느 정도 학습을 했는지, 어느 정도 습득이 되어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영어 능력이 갖추어지고 있는지 부모님께서는 항상 불안하고, 확인할 방법이 사실은 그런 문제풀이나 시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이나 문제풀이 같은 것들을 꾸준하게 하면서 아이가 조금 더 다져지고 조금 더 빈 공간을 메워줄 수 있는, 그리고 보충 학습을 하고 좀 더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장려하는 편이고 꼭 끼워서 하는 편입니다. 어떤 A라는 특정 책을 읽었으면 그 책에 나왔던 단어들을 정리해서 외웠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학습과 연계된 독서를 실천하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그 질문을 답해서 어떤 문제를 풀어서 영어를 더 많이 습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책 자체를
책을 많이 읽었을 때 영어를 아주 빠르고 확실하게 습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읽기 혁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테픈 크러신 박사님이 즐거움을 위해서 독서를 할 때 가장 언어가 활발하고 빨리 그리고 장기적으로 잘 습득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한번 보자면 아무래도 그런 질문이나 문제풀이 같은 게 분명히 독서를 막는 어떠한 한 활동이면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중고등학교가 되면은 꼭 필요합니다. 단어도 꼭 외워야 되고요. 학습도 해야 되고요. 어떤 지문을 읽고 나서 문제도 풀어야 되고 독서를 하고 나서 그것을 자기 말로 바꿔서 써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릴 때 아이가 미취학 시기나 초등학교 저학년 혹은 중학년 정도 되었을 때 이렇게 문제풀이를 많이 하거나 질문에 답변을 하고 한글과 영어 단어의 그런 매칭을 통해서 어휘 학습을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학습이 아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여질 수도 있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단어를 외웠으니까 혹은 질문을 풀었으니까 이 글에 대해서 이 어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독서량을 줄일 확률이 아주 높고 아이가 독서에 대해서 접하는 그 독서 감정이나 영어 감정이 좋지 않아질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답변하는 것, 학습적인 요소를 독서에 많이 집어넣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독서가 일어나게 하려면은 독후 활동을 하지 않아야 되며, 두 번째는 아이가 원하는 책을 원하는 만큼 읽을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며, 세 번째는 독서와 연계된 학습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얼핏 알 수 있어요. 아, 독서가 우선인지 혹은 독서 이외의 다른 게 우선인지 그 중요도를 따져본다면 사실은 아주 쉽게 우리가 답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꾸로 뭔가 뒤집힌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가 책을 온전히 즐기고 즐거움을 위해서 읽을 수 있도록 책을 제공해주고 책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발적인 독서가 일어나게 하는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부모님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이라는 것이 아이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존재는 아닐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영상이나 게임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사실 아주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것들이 이 현실 세계에는 아주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책을 보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책에 정말 재미를 느껴야 되겠죠. 책의 재미를 느끼려면은 이 예열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예열되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하면 아이가 책을 들으면서 아이가 책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서서히 이해를 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걸 바탕으로 아, 뭔가 재미가 있다. 와, 이런 내용이 있었네.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성취감을 느끼더라. 그리고 엄마 아빠와 아이가 함께 앉아서 책을 읽으면서 살도 부비면서 이런 시간을 즐기는 것이죠. 책을 중간에 두고 그런 부모님과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포근한 시간을 즐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책을 찾기 마련입니다. 때때로는 잠을 자기 싫어서 책을 읽으려고 할 수도 있고요. 때때로는 엄마와 아빠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책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가 책을 찾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즐거움을 위해서 책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의 재미를 알게 하려면은 책에 흠뻑 빠지기 위한 예열 기간이 좀 필요한데요. 이렇게 예열 기간이 필요한 거에 더불어서 아이는 부모님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기 마련입니다. 부모님께서 험한 말을 쓰면 험한 말을 아이가 그대로 따라해서 쓰듯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서 평소에 신문이나 책을 종종 꺼내서 읽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신다면 어떨 때는 그게 인위적이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환경에서 크는 아이랑 항상 부모님께서 소파에 누우셔서 TV를 보고 계신다면 아이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아,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본보기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활동을 아무래도 보고 배우는 그런 경향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책을 평소에 많이 읽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님부터 조금 행동을 바꾸시는 게 좀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퇴근해서 집에 오면 사실은 피곤할 때가 많거든요. 피곤해서 소파와 한 몸이 되어서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넷플릭스 같은 거 틀어서 와 이렇게 보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싶지만 저도 많이 참습니다. 영원히 막 몸에서 사리가 나올 정도로 찾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아이가 깨 있을 동안은 제가 원하는 그런 컨텐츠나 그런 영상들은 보지 않는 편이고 아직까지는 마음 놓고 이렇게 TV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있을 때는 아이와 함께 무엇을 한다거나 아이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가급적이면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요즘은 제가 사실 좀 찔리는 부분이 휴대폰을 좀 아이 앞에서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찔리는데요. 저도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휴대폰을 좀 많이 했는 것 같구나. 이제 좀 적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아이 앞에서 책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다 보면
그러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책에 손이 가게 됩니다. 아, 책이 재밌는 거구나. 아, 생활할 때 책이 있는 게 당연한 거구나 라는 느낌을 아이에게 심어준다면 아이도 서서히 책에 좀 더 손이 많이 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독서에 친숙한, 독서의 친밀감이 느껴지는 환경 조성이 아이에게는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가 진정으로 책에 빠져서 책의 즐거움을 느끼고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방법 두 가지를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하나는 읽기 혁명에서 다루고 있는 자발적인 독서라는 것의 특징 세 가지였고요. 두 번째는 조금 간접적이고 중장기적인 영향이긴 하지만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모습 혹은 신문이나 이런 독서라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이에게 독서를 막 시킨다기보다는 그냥 그 모습 자체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는 큰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실천해 보시면 처음에는 부모님도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아, 나는 매일 집에 와서 TV를 봤는데 근데 갑자기 책을 들고 읽으려니 좀 귀찮고 번거롭고 피곤할 수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시면은 아이가 조금씩 그런 환경 속에서 책을 서서히 집어드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효림파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평소에 알려드리는 영어 교육 가이드 그리고 재미있는 영어책 소개 등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으니 잊지 말고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